네, 안녕하세요. 결정적 이 순간 입시 컨설턴트 지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하게 될 것은 나에게 맞는 정시 지원 전략인데요.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정시를 지원해야겠죠. 여러분들 수능 보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12년 동안의 결과를 하루에 이렇게 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걸 꿋꿋이 참아내고 이렇게 수능을 보시고 이렇게 정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정시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한번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12월 31일 화요일부터 1월 3일 금요일 중 3일 이상을 원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 기간은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 금요일까지 전 학교에서 합격자 발표하게 되어 있고, 제가 요걸 넣어놓은 거는 조금 중요한 게 요런 거.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이 된 후에 20일 이후에 각 학교에서 충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가 모집이죠. 정시, 수시나 정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들을 추가 모집하는 거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공지해서 뽑고 있으니까요. 그거 꼭 확인 잘 하셔서, 물론 추가 모집까지 가면 안 되겠죠. 정시에 다 끝나시길 기원하면서 그래도 안내 드렸습니다. 일단은 가채점 결과 다들 지금 가지고 계실 건데요. 사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가채점에서 실제 12월 6일 수능 성적 나올 때까지 사실 무언가를 하는 게 좀 의미 없지 않나. 다만 그냥 모집 요강이나 변경된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시는 좀 시간만 가지시면 되지, 내 가채점 결과로 아직 성적도 나오지 않았는데 주요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표점이나 등급으로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수능 최저 못 맞힐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좀 내려놓으시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요 4가지 정도만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가채점을 통해서 전국 기준 내가 어느 정도가 됐을까 러프하게라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채점 결과로 수시 지원 대학을 대학별 고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조금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시 지원 희망대학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집 요강,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나 경쟁률, 수능에서 과목별 반영 방법, 그리고 입시 결과 등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에 따른 유불리 분석과 12월 6일 성적 발표 이후에 최종 지원 대학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및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파악해야 되는데, 가채점 결과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근소한 차이로 등급이 나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대학별 고사 보러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상담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은 상담이 그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정도 등급을 받았는데 갈 수 있을까요? 대학별 고사를 봐야 되나요? 그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지금 정시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요. 중앙대 갈 실력이다. 근데 내가 대학별 고사 중앙대 게 남았다. 그럼 보러 가셔야죠. 요거보다 조금 위에여도 저는 보러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1, 2단계 위의 대학, 물론 대학을 서열화 하는 건 아니지만 상위 대학을 가실 수 있다면 대학별 고사를 안 가시는 게 맞지만, 수시 때 그 대학을 지원했다라는 건 그 대학도 가고 싶기 때문에 지원한 거기 때문에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근소한 차이라면 저는 대학별 고사 꼭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 대학별 고사 응시 서부 연택의 포인트를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가채점 결과, 그리고 대학별 고사 시행일, 요 3가지 이렇게 체크하는 걸로 포인트를 잡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학별 세부 변경 사항을 우선 파악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모집군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 활용 방법도 많이 변화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25학년도에는 자율전공학부를 정시에서 대부분 많이 뽑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학과별 모집군의 이동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다군에서도 많은 대학에서 뽑고 있죠. 보시면 고려대, 동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이 뽑고 있고요. 대부분 주요 대학에서도 다군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활용 방법도 변화됐고요. 첨단학과, 그리고 무전공제, 이런 것들 확인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서 최상위권 N수생들의 지원이 많이 늘었죠. 그리고 약학 계열의 경쟁률이 높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대학 변경 사항은 쭉 한번 볼게요. 서울대 변경 사항이고요. 이렇게 변경됐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시 인문자연 계열 선발 모집 규모나 전형 방법 유지했고요. 정시에서 조금 늘었어요. 여긴 안 나왔지만 17명 정도 늘었고요. 고대는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반영했다라는 거. 근데 이건 고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거 넣어놓은 이유는 전부 다 학교 폭력은 반영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그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하죠. 고대 다군에서 모집 단위를 신설했습니다. 학부대학에서. 요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대입니다. 연대 쭉 확인하시고요. 한번 쭉 보시라고 넣어놨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유형 1, 2, 3으로 이렇게 뽑죠. 인문, 자연, 국제 통합을 해서 이렇게 뽑기로 했다라는 거 좀 주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1에서 사탐 응시 시 해당 과목 3% 가산 준다는 거. 유형 2는 과탐 가산 준다는 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과탐에서 가산점을 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균관대는 크게 변화된 거는 없어요. 2024년에 대해서. 대신에 조금 쪼개놨죠. 인문 AB, 자연 AB, 다군 인문, 다군 자연. 이렇게 해서 쪼개놨고요. 이 쪼개놨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대학별 과목에서 수능 반영 영역이 많이 차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5% 이상이면 차이가 큰 거거든요. 이런 부분 좀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탐구, 올해 탐구가 좀 이슈가 있죠. 탐구가 조금 많이 주요한데 탐구에서 2과목 반영하면서 30% 반영하는 학과가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 좀 좋습니다. 탐구 잘 보신 분들한테는 성대 지원하는데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탐 선택자한테는 가산점 최대 5% 부여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강대도 올해 다군 모집단이 신설했죠. 인문학 기반 자율전공학부, 사이언스 기반 자율전공학부 2개의 다군에서 모집단이 신설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에서 가탐2 가산점 변경됐죠. 0.5점 가산, 0.5점 가산 요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또 다군 모집, 지금 주요 포인트는 다군이에요. 과거에 다군에 거의 쓸 대학이 없었죠. 많이 없었는데 올해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다군 모집 단위는 한양대 인터칼리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율전공이 신설됐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영 방법도 올해 국어 반영 방법이 많이 늘었어요. 인문 쪽에서도 자연 쪽에서도. 그래서 요거 확인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반면에서 탐구 반영 비율은 낮아진 데도 있고, 그대로인 데도 있고, 낮아진 데도 있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자연 계열에서 35% 과학 반영하던 걸 인문, 사회랑 과학을 다 25% 반영해 준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대학교고요. 중앙대학교는 첨단 소재 학과의 모집군을 변경했어요.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했고요. 그리고 요게 좀 주요하죠. 저 요거 되게 좋아요. 인문사범대 사탐 5% 가산 주는 거. 사탐을 가산 주는 학교가 많지 않은데 중앙대학교는 사탐을 가산 준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계열은 과탐 5% 가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희대인데요. 경희대에서 주요할 거는 뭐 응시 과목, 지정 과목으로 폐지된 건 모든 학교가 대부분이 그렇고요. 올해 25학년도에는 사회가 구분을 안 뒀죠. 다 공통으로 이렇게 지정 과목을 폐지해서 전체 과탐이든 사탐이든 지원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나 지리 인문 보시면 작년에는 확통 35%인데 올해 미적분 친구들 들어옵니다. 이런 거 주요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시는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등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100분위보다도 표준 점수. 거의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의 표준 점수를 보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좀 주요하게 생각하시고 지원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정시 일부 모집군 변경. 마찬가지로 또 다군 들어왔죠. 융합바이오헬스, 첨단인공지능, 그리고 융합응용화학과. 그러니까 자연계열이나 무전공 학과들이 다군으로 올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아주 큰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국대요. 많이 사랑하시죠? 요즘에 건국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저는 요거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탐구 마찬가지로 탐구 영역 반영하는 걸 줄였어요. 20%. 근데 올해처럼 탐구에서 좀 많이 흔들리신 분이 있을 때는 조금 지원하기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확실하게 언어 중심, 수리 중심, KU 자유전공학부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수학 잘 보신 친구들은 수리 중심이나 KU 자유전공학부 중에서도 이과 계열 이렇게 지원하시면 40% 반영하니까 탐구가 조금 미흡한 친구들은 건대를 한번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동국대 다군의 모집단이 신설했죠. 열린전공학부, 바이온 시스템대학 이렇게 신설했고요. 그리고 군 이동도 했어요. 저거 좀 크죠? 경찰행정학부 나군에서 다군으로 갔습니다.
경찰행정 희망하는 친구들 다군으로 변경됐다는 거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 학부도 많이 희망을 하고 있죠. 가군에서 다군으로 변경됐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산점 여기도 주고 있죠. 미분기하에서 3%, 과탐 3%, 이것도 주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화여대도 마찬가지로 나군에서 가군으로 사범계열이 대부분 이동했고요. 그리고 나군에서 다군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가 군을 이동했다. 그래서 올해의 초점은 사실은 모집군이 이동한 거, 그리고 수능에서 사탐, 과탐, 지정 영역을 폐지한 거, 이런 것들이 주요하고요. 그래서 반영 방법들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핵심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과탐, 가산점 주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탐 잘 본 친구들 가산점 잘 받아가지고 자연계열 쪽으로 지원하셔도 유리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전년도도 과탐 가산점이 있었죠. 근데 올해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올해는 사과탐에 그걸 폐지했잖아요. 지정 과목을. 그 상황에서 과탐 가산점은 조금 유리하게 작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대도 보시면 수능 지정 과목 폐지한 거 당연히 숙대도 폐지했고요. 사탐 과목을 수학이나 통계에서는 많이 줄였어요. 탐구 과목을. 사탐이 아니라 탐구 과목을. 대신에 보시면 저기 수학과는 50% 반영하죠. 요런 것들. 내가 수학은 엄청 잘 봤는데 국어나 탐구를 못 봤다. 그럼 저런 숙명여대 수학과 지원하시면 아주 유리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통계는 대신에 2024년도에는 50% 반영하던 거를 지금은 25년도에는 지금 40% 반영하죠. 10% 정도 좀 줄였다라는 거, 그런 것들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통계에서 올렸죠. 탐구를 5% 올렸다. 내가 탐구가 약하다. 그럼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첨단공학부는 과탐 3% 가산을 신설했고요.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수능 가산점 신설했죠.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1에서 미적분 기하 7%입니다. 그리고 과탐 과목당 2.5% 가산한다는 거. 그리고 자율전공학부에서 인문계열 사탐 2.5% 가산한다는 거. 이렇듯 요번에 가산점 신설한 대학이나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조금 생겼어요. 이 지정 과목이 폐지되면서 요거 좀 주요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전공학부 인문하고 자연하고 들어오는 것들 반영 방법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는 탐구 반영 비율이 25%로 높죠. 요런 것들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서울과학기술대학 여기도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대학이죠. 이름 바꾸고 나서. 근데 수능에서 조금 전형을 축소해가지고 인원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한 대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군 모집단위 신설이 참 많죠. 신설 ST 자율전공학부, 자율전공학부, 인문까지도 다 신설했고요. 또 군 변경, 인공지능, 지능형 반도체, 미래에너지 융합학과 나군에서 다군으로 모집군을 변경했습니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올해 지금까지 제가 쭉 대학별 변경된 거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게 포인트가 나오죠. 다군에 많은 학과들이 신설되고 변경됐다라는 거 좀 주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영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가산점 마찬가지고요. 계속 제가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세종대 성신여대도 마찬가지예요. 다군 모집단위 신설 자율전공학부, 군별 이동. 그래서 쭉 군별 이동한 거, 여긴 다군으로 이동하진 않았지만 가에서 나군으로, 나에서 가군한 학과들이 조금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성신여대 보시면 요렇다라는 거. 성신여대 크게 변화된 건 없네요. 모집 인원이 조금 감소됐다라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운대학교도 요즘 이슈가 좀 있죠. 요즘 수시때 조금 강운대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좀 뽑은 것 같아요. 광운대는 점수를 보면요. 조금 점수가 낮지만 학생부를 보고 뽑은 친구도 있고 점수가 높은데 떨어진 친구도 많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조금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정시에서 자연계열 수학 탐구 필수 응시 과목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은 보시는 거와 같겠고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가산점 신설했죠? 미적분 기하 3%, 과탐 3% 신설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형 계획을 저희가 쭉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딥하게 무전공제가 생기고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무전공제 선발제도 확대됐는데요. 대학 내 중상위 이상의 합격선을 보일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학과 내 중에서 중상위권을 무전공제 학과가 차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전공제는 유형 1, 2로 나누고요. 사범대와 보건의료를 제외하고 전부 다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유형 1. 그리고 유형 2는 계열 또는 단과대 내에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런 모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다수 대학에서 통합 모집단위가 도입되면서 올해 정시 합격선에 조금 큰 변화를 줄 것 같아요. 이 무전공제 때문에. 다만 요거 포인트만, 무전공 학과는 그 대학 내 학과 중에 조금 상위권, 중상위권에 위치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 전전년도 입시 결과 확인하실 때, 중상위권의 대학 학과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어떤 점수대에 어떤 백분위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시 모집에서 대체로 높은 경쟁률로 마감한 게 무전공제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서강대 탑4, 8, 5 경쟁률 보였고요. 지역균형 전형이에요. 성균관대로 마찬가지로 35개 학과 중에 6위 했습니다. 한양대 인터칼리지 49개 학과 중에 6번째 위치했고요. 그래서 대체로 상위권 경쟁률을 보여서 수험생 선호도가 높다라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전공제는 중상위권 정도를 차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전공제 지원 전략은요. 사실은 기존의 학과에 있는 선발 인원을 줄인 거라는 거. 그래서 5명 이하의 소규모 학과 선발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변수가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신이나 안정적으로 지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하냐? 더 낮춰서. 내 점수가 한 요 정도 있다. 무전공제는 요 정도 있는 대학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의대 정원이죠. 의대 정원 증가. 사실은 정시 모집에서는 331명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1475명을 선발하고요. 지역인재 전형은 강원대, 경북대, 계명대 등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신설하게 됐고요. 건대, 글로컬, 충북대 등 지방 소재 대학에서 인원을 대폭 늘려서 31.6%에서 38.8%로 확대했죠. 그래서 올해 의대 정원 늘어난 거, 그것 때문에 N수생들이 많이 유입됐어요. 그래서 N수생의 영향이 많이 커지니까 조금 엄격하게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내 점수가 모자란데 지원한다. 이거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의과대학 모집 시기별 선반 인원 총괄표고요. 24년도와 25년도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전공제와 의대 정원과 또 하나의 이슈죠. 요즘에는 무전공제랑 의대 정원 때문에 많이들 조금 보지 않는 건데 첨단학과 선발 인원도 마찬가지로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2년째 지금 첨단학과 정원이 순수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는 12개 교에서 569명, 비수도권 소재대학에서는 10개 교에서 576명이 작년에 비해 증가했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전체적으로 300명 정도. 아까 의대 정원 보시면 331명이었죠. 첨단학과도 300명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과 더불어서 첨단학과 정원이 순수 증원됐고요. 자연계열 지원자는 작년하고 비슷한 규모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합격선은 작년보다 낮아져요. 왜냐하면 인원도 늘었고 무전공제나 의대 정원도 늘었기 때문에 자연계열 합격선은 작년보다 조금 낮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첨단학과는. 그래서 첨단학과 신설 및 증원된 거 제가 표로 한번 넣어봤고요. 쭉 확인해 주시면 많이 늘었죠. 올해 수능에서 전년 대비 인원이 많이 늘었죠. 18,082명이 증가한 52만 2,670명이 수능을 봤고요. 그리고 사탐에서 상위 등급을 노리는 자연계 수험생의 사탐런 현상이 조금 확대돼서 사탐 지원자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탐구 응시자로 지원을 제한을 걸었던 이공계 대학이 과목 제한을 해제해서 확대했지만 대학이 그런 걸 확대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얘기했죠. 가산점이 많다고 크게 많이 압도적으로 사탐에서 시험을 잘 보지 않은 이상 과탐에서 가산점 주는 거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확인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밑에 써놨죠. 자연계열학과에서는 과탐 가산점, 탐구 변환 점수 반영 방법 등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올해는 사실은 진짜
과탐 응시자의 유불리 셈법이 합격선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과탐 가산점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런 것들 좀 확인을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원수 증가한 거 표로 한번 넣어봤고요. 네, UA에서 자료를 참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UA 거기 그게 있거든요. 그 UA 입시 자료집 잘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생 증가, 인원 증가에 따라서 정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고3 수험생 및 졸업생 증가했죠. 그리고 정시 모집 선발 규모 변경됐죠. 그리고 대학별 지원자가 연쇄적으로 이동하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저는 안정적으로 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물론 조금 상향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꼭 강조드리고요. 또 의학계열 선호도가 증가됐고요. 의대 증원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 자연계열 학생들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서울대 정시 모집 17명 늘렸고 나머지 건대, 단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중앙대 등은 정시 모집 인원을 조금 축소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험생이 확대됐고요. 그리고 정시 선발 인원이 축소됐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상승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전공학과 신설로 모집군 변경 대학이 다수 이제 발생했는데요. 보시면 다군의 무전공학과 신설 배치된 대학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모집군 변경은 경쟁대학 지원 경향에 연쇄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 라인하고 그 윗 라인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대랑 동대가 있다. 그럼 요 라인 당연히 비슷한 학과, 비슷한 계열 확인하셔야 되지만 저는 요 라인도 중요하지만 그 윗라인, 중경외시 라인에서 내가 지원한 학과에서 저 윗단에 지원한 학과랑 비교해서 인원이 얼마나 들어갔고 얼마나 빠져나갈 것까지도 확인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다군에 선발 인원이 많지 않았는데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무전공제 생기면서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수험생의 지원 패턴 변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거, 클 거라는 거 정말 어느 해보다도 많을 겁니다. 모집군 변경, 다군의 신설 너무 크죠. 과탐의 가산점, 올해는 정시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줄 거라는 거, 작년과 많이 달라졌죠. 네,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고려대학교 가군 단일 모집이었는데 다군에 합부 신설했다라는 거. 가군에 연대 지원하고 나군에 서울대 선택한 학생이 다군에서 고려대 지원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럼 최상위권들이 서울대 연대 지원하던 친구들이 다군 고대 지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험생들의 변화의 폭이 커졌다라는 거. 그리고 나군에만 선발하던 서강대도 이번에 다군에서 분할 모집해요. 인문학 기반 자율전공학부랑 AI 기반 자율전공학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도 마찬가지죠. 인터칼리지 신설했죠. 다군에 신설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예요. 나군의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다군으로 이동했죠. 그러니까 계속 포인트는 다군이에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대 반도체 융합학과 성대는 다군을 작년에 이동시켰거든요. 경쟁률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 보였죠. 이랬다라는 거. 그리고 가나군에 비해 선발 규모가 작은 다군에는 지원자가 많이 몰려요. 항상 변수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적정과 소신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성균관대는 인문과학 계열하고 경영학과를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해 가군에서 나군에서 모집군으로 이동했던 학과들이 성대에서 대부분 또 높은 경쟁률을 또 보였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군이 이동함에 따라 경쟁률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올해 특히 군 이동이 많죠. 다군 많이 신설했죠. 제가 이거 지금 10번도 넘게 강조드렸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경쟁률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나군으로 이동한 인문과학 경영학과 또 가군의 고대 연대와 복수 지원이 가능하게 됐죠. 성대. 그래서 경쟁률은 다 올라갈 거다. 네, 선택 과목 폐지에 따른 지원 전략.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선택 과목 지정 영역이 폐지됐다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가산점 부여하는 대학들,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대학들이 좀 큽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수능에서 사과탐 엄청나게 차이를 줬잖아요. 이 부분 많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성균관대 자연계열에서 가탐에 최대 5% 가산점 부여했다고 공지했죠. 자율전공 계열에서도 가탐 5% 가산점 부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탐 응시자의 합격자가 많아질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산점 주면 가탐 응시한 친구들이 많이 유리합니다. 그거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목당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도 있지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서는 인문은 사탐 2과목 선택 시 3%, 2과목을 다 선택했을 시, 자연은 2과목 선택 시 7%나 가산점을 주죠. 이런 것들 중요하죠. 한 과목 반영한, 한 과목만 사탐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사탐 넣어난 친구들은 서울시립대 지원하는 게 어려워졌다. 그래서 각 한 과목을 응시한 응시자들은 타 대학에 비해서 대학 환산 점수가 불리하게 산출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희대처럼 사탐 과목당 4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쭉 보시면 선택 과목 어떻게 됐는지 가산점 주는 대학, 주요 대학 모아놨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해 입시 자료에 다 있어요. 네,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만 조금 묶어놨는데요. 교차 지원 줄이고자 인문계열 탐구 반영 비율 확대한 대학이 증가했고요. 수능 반영 시 2개 영역의 반영 비율 중 높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을 확대했습니다. 그 주요대는 인문에서 국어랑 수학 반영 비율을 많이 높였다는 거, 그리고 탐구 영향력도 확대됐다는 거. 자연계열은 항상 수학이 중요하죠. 특히 여긴 없지만 과탐 가산점도 준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성균관대 다군 탐구 반영 과목 수 한 과목으로 축소한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학별 수능 세부 변경사항 체크하고 성적 산출이 유리한 대학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시는 사실 수시보다 더 예민합니다. 수시는 교과 전형, 딱 수능 줄 세우기 수능 최저. 종합 전형, 정성평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는 거. 내 학생들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정시는 반영하는 비율, 반영하는 방법, 과목, 가산점 주는 거, 가나다군의 군별 이동, 내 대학과 그 윗단에 있는 대학, 아랫단에 있는 대학까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지 100분위를 반영하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더 예민한 게 정시예요. 정시는 진짜로 모집 요강을 진짜 지금부터 내 점수에 실망하지 마시고 쭉 읽어보면서 전년도 결과의 100분위가 이 정도다. 그 정도 대학대의 모집 요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수능 성적을 가지고 유리하게 대학을 갈 수 있을지 반영 방법과 비율, 과목 다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있는 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군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군 말고 비슷한 등급에 있는 대학이 어떻게, 그 학과가 어떻게 군을 이동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포인트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마찬가지고요.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 줄이기 위해 탐구 비율을 확대한 대학이 조금 늘어났어요. 경희대랑 연대가 조금 주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능 영역별 비율 2개 방식 중 우수한 성적 반영 방법을 활용하는 대학이 조금 확대됐거든요. 그게 또 자율전공학부에서만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어요. 성균관대 다군 탐구 한 과목 축소한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반영 영역 수는 축소하고 있으나 반영 비율은 잘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희대가 교차 지원이 많이 없을 걸로 예상돼요. 탐구 반영 비율이 2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사탐 응시자에게 4점이나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연대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반영 비율을 33.3%에서 25%로 줄였고요. 탐구 반영 비율을 16.7%에서 25%로 늘렸다라는 거, 그리고 3%의 가산을 도입했다라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광운대학교 경영하고 국제통상 항상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았는데 30%로 5%포인트 줄였고요. 탐구 비율도 20% 확대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경희대, 연대, 광운대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조금 유리하고 교차 지원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요, 자연계열 수험생의 교차 지원이 수월했던 경영경제대학에서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요. 탐구 반영 비율을 높였어요. 이런 것들 주요하다라는 거. 인문사범대 탐구 반영 비율도 35%로 많이 늘렸죠. 그리고 사탐 응시자 5% 가산점 부여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중앙대 참 좋아해요. 중앙대가 우리 학생들이 딱 정말 사탐 열심히 한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탐구 우수자 선발을 확대해 준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대, 인하대도 인문계열 탐구 영역 반영 비율 확대했고요. 근데 건대랑 한양대는요, 모든 탐구 반영 비율을 축소해서
국어 수학 반영 영역에 그런 영향력이 커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은요, 수능 성적 반영 시 원래 국수, 영탐 4개 영역을 거의 대부분 반영하는 걸 유지했는데요.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반영 영역을 조금 축소했다. 특히 가톨릭대 2개 영역만, 그러니까 3개 영역만 반영해서 뭐 수포자들이 가장 지원을 많이 하는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국어 수학 중에 선택이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나 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지원했는데 가톨릭 대학도 올해는 그렇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경대학교 국수탐으로 택 2개 반영한다는 거, 건양대 선문대 택 2개 반영한다는 거, 세명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됐어요. 그리고 국립금호공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경됐다라는 거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권 대학도 조금 제가 넣어놨고요. 서울 하위권 대학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가톨릭 대학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만의 정시 지원 전략 봤는데요. 정시가 정말 많이 예민합니다. 계속 강조드렸던 거, 수능 과목별 반영 비율 많이 중요하고요. 반영 방법이 많이 축소되고 변경됐다라는 거, 그것도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군이 많이 변경됐다라는 거, 그리고 다군에서 많이 신설됐다라는 거, 그런 것들 좀 확인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가탐, 가산점, 그리고 경희대, 연대, 광운대 인문계열이 지원하기 좋다. 그런 대학들을 조금 핀셋식으로 내 점수, 내 수능 성적을 가지고 표준점수 반영하는 그 방법까지도, 표준점수 100분위 그것까지도 좀 잘 확인하셔가지고 정말 예민하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집 요강도 많이 확인하시고 쭉 대학별로 내가 갈 대학을 핀셋식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쭉 제가 정시 지원 전략 설명드렸는데 결정적 이 순간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유능하신 분들이 거기서 상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마지막으로 수능 보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합격하시길 정말 간절히 저는 정말 컨설팅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합격하길 기도하면서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합격하길 기도하고요. 꼭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